모의고사 다들 잘 보셨죠? 언제든 어려워요. 그리고 우리 방문각에서는 올해부터는 실전하고 똑같이 하자. 실전하고 똑같이 해서 버리는 문제. 그래서 여기 표시가 돼서 버리는 문제는 아예 해설도 없다. 답만 딱 주고. 해설도 하지 마라. 이렇게 해요. 실전도 그렇게 나오니까. 근데, 제가 매년 보면 우리가 수업 시간에 한 걸, 이거 중요하다라는 걸 정확하게 공부를 해야 돼요. 정확하게. 10번이고 슬퍼요. 정확하게 하셔야 돼요. 어설프게 해요. 자, 1번 문제 틀리면 이런 말 하면 안 돼. 나도 모르게 죽어야지 이렇게 하려고 했어요. 큰일 날 뻔했어요. 틀려도 괜찮아요. 1번 문제 정보 체계 구축한 거 몇 년마다 업데이트하라? 5년마다. 그렇죠? 완전히 쉬운 문제잖아요. 설마 1번 틀린 사람 없을 거 아니에요, 우리. 그래도 여러분들은 제가 높이 쳐주는 게 그 아침부터 9시까지 나와가지고 막 하루 종일 시험 보고 공법 어쨌든 간에 여러분 2차 최종 합격은 공법이 좌우합니다. 그건 자타가 다 인정하는 거고 공법 잘 해야 돼요. 공부 잘 하는데 양이 워낙 많고 그래서 이거는 완전히 준원 문제죠. 준원 문제인데 5번 몇 년마다 변동사항 확인하고 반영하라. 5년마다. 그런데 이게 여러분요 광역도시계획하고 도시군 기본계획이 매년 나오다가 34회만 안 나온 거예요. 여러분 시험 무조건 나옵니다. 나와요. 2년 연속 안 나온 적 한 번도 없으니까. 모든 게 역사가 보여주니까. 그리고 도시군 관리계획은 안 나온 적 한 번도 없고 도시군 관리계획이든 도시군 기본계획이든 도시군 관리계획, 광역도시계획 전부 다 행정계획 짤 때 주민들의 의견 들어야 돼요. 주민 의견 듣고 그 절차가 다 비슷비슷하지만 기초조사라는 것은 이렇게 법조문이 130쪽 뭐라고 되냐면 도시군 계획 조금 이제 막 이런 건 아주 그냥 기본적인 문제니까 도시군 계획을 수립하거나 광역도시계획을 수립하거나 개발밀도 관리구역, 기반시설, 부담구역, 기반시설 설치계획, 수립 등을 위해 필요하다면 이게 법제 130조예요. 타인 토지에 출입할 수 있다. 장애물 제거 변경하고 연속으로 시험 나왔거든요. 이런 거 할 때 기초조사 이게 다 필요하다는 거예요. 따라서 조사 측량을 할 때 개인 땅이라도 마음대로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자. 이게 타인 토지 출입. 출입할 때 행정청이면 출입 허가를 안 받지만 행정청이 아니면 관할 시장으로서 출입 허가를 받고 출입할 때 그런 기본적으로 알아놓으셔야 돼요. 조사 측량하려고 출입할 때는 며칠 전 통지하냐면 7일 전까지. 들어가서 일시 사용하고 장애물 제거 변경할 때는 3일 전. 그리고 동의 받아야 되고. 그래서 이 내용이 바로 모든 전부 다 도시군 계획에는 도시군 기본 계획, 도시군 관리 계획 다 포함한 개념이니까. 여기서 이 모의고사는 이렇게 됐는데 이 광역도시계획 나올 때 두 가지 꼭 주의하셔야 돼요. 광역도시계획 꼭 어차피 지금 모의고사 이건 중요한 게 아니잖아요. 그죠? 10월 마지막 주 토요일 날 그때 보는 게 한 방이 있어야 돼. 한 방.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사람하고 아까 저런 것처럼 저런 거 답 나오면 땡큐고 어디서 계속 헷갈리냐면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사람, 광역도시계획 수립한 사람. 계속 헷갈려요. 그래서 제일 정답 처리를 많이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항상 공식적으로 외워놔야 될 게 광역계획권 지정하는 사람은 무조건 단독으로만 지정한다.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면 누가 지정한대요? 도지사. 그러면 자, 또 광역시장이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자, 저 뒤에 문제. 저 우리 국토법 14 몇 번이야? 저 뒤에 문제 이 지문이 있었잖아요. 광역시장이 광역계획권을 지정할 수 있다 이렇게. 안 되지. 못하지. 광역시장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딱 지문 따로 만들어 놓으면 그런가 하고 틀린다니까. 광역계획권이란 게 지정이 안 되면 장기계획 짤 일이 없어요. 그러니까 광역계획권 여러 개 시군의 전부나 일부를 지정을 하는데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할 때 거꾸로 외워놓으셔야 돼요. 언제 국토교통부 장관이 지정하냐. 광역계획권 지정 대상이 둘 이상 시도, 둘 이상 시도 관할에 걸치면 국토교통부 장관. 도관할 구역 안에서만 지정하면 도지사가. 이런 지문을 몇 번이고 반복해서 머릿속에 집어넣어야 돼요. 대충 건성건성 하면 안 되고. 그래서 요걸 정리되면 광역도시계 수립권자가 저절로 나와요. 국토교통부 장관이 둘 이상 시도를 대상으로 지정해줬다면 광역도시계획은 지정된 시도지사, 그 지정된 곳의 시도지사들이 공동으로 짜서 국토교통부 장관에게 승인받고 도관할 구역 안에 도지사 지정했다. 지정된 곳에 시장 원수들이 공동으로 짜서 도지사에게 승인받고 지정해준 사람한테 승인받아야 돼요. 근데 몇 년 가도록 안 올라오면 3년. 그러면 지정한 사람이 직접 수립할 수도 있다란. 그러니까 수립은 기본적으로 공동으로 해야 돼요. 수립은. 광역도시계획의 수립은. 광역계획권 지정은 단독으로 하지만. 그래서 광역도시계획 수립해야 되지. 도관할구역 안에 속하였다. 그럼 제일 잘 나오는 게 뭐냐면 도지사가 짠다. 이렇게 제일 잘 냅니다. 앞으로 모의고사복은 도관할 경기도 안에, 충청남도 안에, 전라북도 안에. 그럼 지정된 곳에 관할 시장 원수들이 공동으로 짠다. 공동수립이잖아. 둘 이상 시도 관할에 걸쳐 지정됐다. 관할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그럼 주어가 이렇게 나오면 연결할 줄 알아야 돼요. 시장 또는 군수가 공동으로 짰다. 누구한테 승인받을까요? 이걸 국토교통부 장관 그러면 안 되지. 누구한테 가서? 도지사. 이 사람이 지정해 준 사람이니까. 시도지사가 공동으로 짰다 그러면 누구한테 가서? 국토교통부 장관한테 승인받고. 그래서 이러고 난 다음에 자, 몇 년 지날 때까지 안 올라오면 그러면 장관이나 장관 도지사가 직접 짤 수도 있고. 그리고 간절히 요청하면 자, 국토교통부 장관은 관할 시도지사랑 같이 짤 수도 있고 도지사도 시장군수랑 같이 짤 수도 있고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두 개 딱 외워놓으세요. 이건 끝까지 외워놔야 돼요. 시험장 갈 때까지 어차피 나올 수밖에 없으니까. 광역계획권 지정한다라는 지문 나오면 지정은 무조건 단독이다. 장관 아니면 도지사. 수립은 시장군수, 시도지사가 공동수립. 그래서 시장군수 나오면 도지사 승인, 시도지사 나오면 국토교통부 장관 승인. 요것만 외워놓으면요. 절대 안 헷갈립니다. 다른 게 나왔다. 아까처럼 그런 거. 완전 주는 문제니까. 그래서 1번 문제는 답이 5번. 자, 2번 문제도 날라리 삥 떠죠. 뭐, 알코올 소주 3박스 먹고도 풀 수 있어야죠. 내 놈의 도시군 계획 사업은 아들이 셋이 있다고. 도시군 계획 시설사업 큰아들, 도시개발사업 둘째, 정비사업 셋째. 이 세 개 다 합쳐서 무슨 사업? 도시군 계획사업이라고 770번 얘기한 것 같아요. 770번에서 한두 번 모자라든지. 그러니까 이런 문제 틀렸다 그러면 실제 가서 점수 절대 안 나. 이 모든 게 출제된 걸 위주로 시험을 만들기로 했어, 우리는. 우리 본사에서. 그래서 정답 몇 번이요? 5번. 그래서 얘를 알아야, 봐봐요. 국토법에서 이거 뭐 어째 헉헉거리고 공부하는 게 아니고 지금 하나하나 알아듣게 이게 좀 해야 되니까. 개발행위 허가 쪽에 가보면 개발행위 허가 꼭 두 개 나오는데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건축물 건축 등등 할 때 개발행위 허가 받으라 이렇게 됐다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한 경우는 허가를 따로 받을 필요 없지. 그런데 시험에는 법대로 내질 않아.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지 아니하고 도시군 계획 사업에 의하고 이렇게 내질 않고 도시개발법에 따른 도시개발 사업에 의한 건축물의 건축, 정비 사업에 의한 건축, 시설 사업에 따른 형질 변경이라고 낸다고. 그러니까 요 국토법이나 개발법, 정비법에 따라 시행한단 말이에요. 요 세 개 사업을 하다 보면 형질 변경도 하고 건물도 짓고 할 거 아니에요. 요 세 개 사업에 따라서 그럴 때 건물 짓고 할 때 국토개발법상 개발행위 허가를 또다시 받을까 안 받을까? 안 받지. 그래서 건축물 짓는다, 공작물 설치한다, 형질 변경한다 할 때 이 사업에 의한 경우에는 따로 개발행위 허가를 받을 필요 있다 없다? 없다. 이 사업에 의하지 않고 이 사업 절차도 거치지 않으면서 단순히 건물 짓고 하려면
개발행위 허가라도 받아야 된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뭐든지 이해를 하고 외워야 돼요. 그래서 이런 문제는 완전 주는 문제. 자, 43번 문제 도시군관리계. 자, 여러분이요. 틀린 거 정답 몇 번? 자, 제가 또 얘기를 해볼게요, 여러분들. 여러분들이 스스로 도시군관리계 기출문제를 10년치를 꺼내도 한번 읽어봐봐요. 10년치 기출문제 중에 정답 처리된 게 8번 정도까지가 정해져 있어요. 뭘 내냐. 자, 광역도시계획이 제일 먼저 나오고 우리 법조문이 그래요. 4조부터. 도시군 기본계획이 있고 이 장기계획이 짜지면 이거 실천하려고 수시로 짜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이잖아요, 지금. 그럼 얘를 시험, 이 100% 시험 나와요. 왜 85년도 얘를 저는 뭐 벌써 30년 가까이 강의를 했는데 알지, 기출문제를. 얘는 빠질 수가 없어요. 모든 것에 가장 중요한 거니까. 그러면 얘를 시험을 낼 때 누가 짜는지 어떤 절차를 거치는지 그런 거 정답 처리 안 해요. 왜? 그런 것들은 여기서 다 다투기 때문에 여기서 다 내기 때문에 누가 지정하나요? 누가 짜나요? 어떤 절차 다 낸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항상 고민을 하는 게 도시군 관리계 시험 공부할 때 양이 워낙 많은데 강약을 줘야 된다니까. 얘하고 광역이나 기본계획 두 놈하고 얘하고 다른 점, 얘들한테는 없는 것, 여기만 있는 것, 계속 그걸 내는 거예요. 그중에 가장 대표가 뭔지 아세요? 효력발생이라는 거예요. 효력발생은 여기만 있지. 얘들은 장기계획인데 끝없이 보라고. 얘는 규제 들어간단 말이에요. 따라서 얘는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라고. 그 고민할 것도 없어. 교과서에 다음 날 아님이라고 별짓 다 해놨는데 또 틀린단 말이에요. 그래서 10년치 중에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에 다음 날이라는 지문이 5번인가 6번 들어가 있어. 계속 한 번은 다음 날, 그 다음에 빼고 다음 날 계속. 왜 이게 그렇게 자주 나올까? 여기는 그런 게 없으니까. 그 다음에 자주 나온 게 뭐냐? 주민들이 가서 입안해달라고 제안하는 거잖아, 제안하는 것. 그 매 나와, 그거는. 왜 그럴까를 생각해 봐야 되거든. 생각 없이 공부한다면 어차피 뭐 1년에 합격하는 거니까 여러분들은 6과목 해야 되고. 여기는 그게 없으니까. 그거 없으니까 여기만 나오니까 물어보는 거야. 그 다음에 결정하는 것. 국토교통부 장관만 결정하는 것, 개발제한구역. 해수부 장관만 결정하는 게 수산자원 보호구역. 그 다음에 효력 발생한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그 다음에 기득권 보호하는 것. 네들 여기서 답 처리해요. 주민들이 제안하는 것, 효력 발생하는 것, 기득권 보호하는 것. 시가와 조정구역 묶이면 3월 내 신고하는 것. 다른 것들은 허가 신고 필요가 없다. 거기서 계속 나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도 사실 시험 나온 거잖아요. 나온 문제인데 우리 모든 모의고사가 10월 달까지 모의고사가 회차별 기출문제를 던져놓고 여기서 이 문제를 바꿔가지고 난이도 조절해서 내라 이렇게 낸단 말이에요. 우리한테. 그러면 틀린 것, 요 답이 다 바로 나왔잖아요. 이렇게. 자, 그 다음 봐봐. 주민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있다. 기지, 산업유통. 이 지문이 얼마나 자주 나옵니까? 한 번은 제한할 수 없다. 여기에 대해서. 한 번은 있다. 이런 식으로. 그래서 이 두 개의 지문 관련된 내용이 제일 잘 나와. 왜냐하면 이 두 놈하고 여기하고 차이점 바로 그거니까. 그 다음에 지구단위 계획구역이 상업지역에 위치한다면 재해 취약성 절차를 생략할 수 있다. 이건 중요하지 않으니까. 그 다음에 4번 같은 지문을 당연히 인식을 하셔야 돼요. 국토교통부 장관은 국가계획 관련돼 있으면 직접 도시군관리 입안에서 결정할 수 있다. 아니요, 틀릴게. 그럼 1번, 2번, 3번이 오늘 모의고사 딱 보자마자 일필휘지로 답을 툭툭툭 찍고 갔어야 되거든. 고민? 그런 것은 약국에서 가서 하는, 병원에 가서 하고. 그러니까 도시군관리계, 자, 이번에 이제 이걸 왜 넣냐면 개정된 게 들어왔잖아요. 개정된 게. 그래서 이번에 개정된 게 들어왔으니까 기본적으로 도시군관리계 내용이 여태까지 6개였는데 입지규제가 빠지고, 그러죠? 그래서 자꾸 떠들어야 돼. 여러분, 지금도 떠들어야 돼. 도시혁신구역, 온 김에 떠들어 보세요. 도시혁신구역, 복합, 용도구역, 시설의 입체, 복합구역. 이게 새로 생긴 새 놈이에요. 여기서 무조건 어쨌든 저 강론에서 시행령이 나오면 하나 나오게 돼 있어요. 나오게 돼 있어요. 제도가 새로 만들어지면. 그래서 용도 지역 할 때 그 유명한 21개 용도 지역. 그 9개 경관지구, 고도지구, 용도지구들.
구역들, 시설을 설치, 정비, 개량할 때, 그 다음 도시개발사업, 정비사업, 지구단위계획구역 지정, 변경, 지구단위계획 수립하고, 이 8가지 중에 하나를 할 때 짜야 되는 게 도시군 관리계획. 그러면 뒤집어 얘기하면 앞으로도 도시군 관리계획을 결정할 사항이 아닌 거 골라라. 도시군 관리계획의 내용이 아닌 거 고르시오 하면 얘가 아닌 걸 찾아라 그 얘기예요. 얘가 아닌 걸 찾아라. 대가리 떼서 외우면 안 돼. 이거 절대 대가리 떼서 왜냐면 용도 지역이라고 내질 않아. 준주거 지역, 계획관리 지역, 자연녹지 지역이라고 내지. 그 다음에 용도 지구 저렇게 안 하잖아. 고도지구라고 내지. 경관지구, 자연취락지구 지정에 관한 계획 이런 식으로 낸단 말이에요. 이거는 진짜로 이거는 내가 알아야 된다고. 그리고 어떤 사람 보면 대가리 막 용용 계획이 용용 그렇게 나오지도 않는데 답답해 죽겠어 진짜로. 그러니까 우리가 알고 있는 용도 지역이나 지구들을 구역들을 지정하고 변경하려면 도로나 기반시설 나오잖아요 지금. 자 예를 들어서 장사시설, 종합의료시설, 도축장은 기반시설 중에 뭘로 분류? 보건위생시설 그거 묻는 거 아까 나왔죠? 이게 뒤에 있잖아요 지금. 그러니까 그 기반시설을 하나하나 설치할 때마다 도시군 관리계 위반 결정을 해야 된다니까. 자꾸 알라고 해야 돼요. 외우려고 하지 마시고. 한계가 있어요. 지금 여러분 중에 보니까 외워서 될 나이가 지금 저기 저 모자 쓴 총각하고 총각 같아 보이는데 모자 벗으면 총각 아닌 것 같기도 하고 저 처저하고 정상은 2사람밖에 없어 보니까 뭐 제가 뭐 다 보면 그 이름 저 집도 잘 못 찾아가. 어제 일 기억이 안 나. 근데 어떻게 외우려고 해요? 하지 마요. 정말 나 답답해 죽겠다고 진짜로. 하지 말고 외우지 말고 이거를 천천히 반복해서 보는 게 제일 좋아요. 반복해서. 그래서 시설의 입체, 복합구역까지 이런 거 하려면 도시군 기본계획 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 짠다고. 도시군 관리계획. 자, 그 다음에 제가 모를 수가 없는 거. 아, 이런 거 묻지 않아. 저런 거 이거 누가 짜냐? 아, 이거 뭐하러 물어봐. 여기서 물어보는데. 국가계획 관련되면 국토교통부 장관도 위반할 수 있다면 알면 되고 드디어 떴지 예지. 그래서 주민 이해관계자는 아까 8가지 있었죠 금방. 이 8가지 중에 그게 얘가 항상 베이스가 깔려 있어야 된다니까 얘가 깔려 있어야 된다고. 이들 모든 사안을 위반해 달라고 제한하는 게 아니잖아요. 그죠? 기지, 기반시설 관련된 거, 지구 단위 관련된 거. 자, 용도 지구 중에는 산업 유통, 개발, 진흥, 기지, 산업, 유통. 그 다음에 용도 지구를 뭐 폐지하고 그냥 시험에 안 나오니까. 그 다음에 입지기재가 사라지고, 입지기재 사라지고, 요거 들어온 거 아니에요, 지금. 그러죠? 그러니까 아까도 얘기했지만, 산업, 유통, 개발, 진흥지구, 개발진흥지구 중에 주산, 관복, 특 할 때 5개 중에서도 요것만 지정해달라고 제안을 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한 번은 산업유통개발진흥지구 지정해달라고 제안할 수 없다 내고, 한 번은 있다 내고, 제한 대상이 아니고 고르시오 또 내고, 주장창 써먹어요. 그래서 이 애들만 제한하는 거예요. 위반해달라고. 주민들이 위반하는 것도 아니고, 위반해달라고 부천시, 서울시에 가서 뭐 한다고? 제안을 하는 거예요. 그 제안서 내고 왔다, 그 다음날 변사체라고 얘기했죠. 위반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네가 내라 임마 하기 때문에 돈 내게 생겼는데 가만 냅두겠냐고. 뭐요 또 이게.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네들을 이 뭐든지 두드려 팰 때도 세게 팰 놈이 있고 약하게 팰 놈이 있잖아요. 이런 걸 세게 해야 된다고. 그러려면 자기 나름대로 합당한 근거가 있어야 되거든. 야, 내가 기출문제를 풀어봤더니 무지하게 자주 나오대? 하니까 제일 세게 해야 된다고. 외워서 줄줄 나오게끔. 가끔 나와? 그러면 약하게 해도 돼. 이거는 그냥 누가 손대면 툭 하고 나올 때 그래야 되는데 똑같은 강도로 한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 돼. 양 많이 하면 뭐하냐고. 소용없지. 이런 거 절대로 다시나 한 번 더 나왔어. 절대로 안 틀리게 돼야 되는 거야. 계속 틀리면 안 되지. 공부 잘못된 거죠. 그래서 용도, 지역, 지구 이런 건 다 빠지고 기반시설하고 그 다음 지구 단위 관련된 거 하고 산업유통 그다음 이게 4번 안 나오니까 그다음에 새로 들어온 거죠 이거. 시설의 입체, 복합구역. 너무 길어서 안 되겠지 시험에서. 그러니까 시험에서 낼 때는 요거 위주로 잘 내는 거야. 그 다음 또 하나 더 알려줄게요. 어차피 여러분 레벨이 좀 있는 사람들만 앉아 있으니까 저 뒤에 가면 지구 단위 계획 파트가 있잖아요. 작년에 2개 나왔거든.
올해 무조건 하나에서 나온단 말이에요. 그 지구 단위 계획 파트 쪽에서 낼 때 지금 이 앞부분에 예를 내잖아요. 지구 단위 계획 파트에서 시험 낼 때 주민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라는 이 앞부분에 있는 걸 저 뒤에 파트에 낼 때 섞어서 내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해달라고 제안할 수 있다 없다? 있다. 그러면 자연스럽게 제안 들어가면 며칠 내 반영할지 여부 통보하고 40일 플러스 30일이라고 이게 몸에 배워놔야 되는 거예요. 생각하고 그게 아니라니까. 생각하고 어차피 주택법 사업계획 승인 90일 내 승인 여부 통보하다 60일인데 90일 기억이 나서 틀렸을 거 아니에요. 아니면 14일인가 해서 마친 사람도 있을 거예요. 14일인데 90일로 나왔네 하고 마친 사람도 꽤 있을 것 같기도 하고.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얘는 생각 그게 아니라고 이거는 몸에 붙어 있어요. 40일 플러스 30일. 그리고 제안자하고 협의해서 입안 결정에 필요한 비용의 전부나 일부를 제안자한테 부담시킬 수 있다라고 정리하는 거예요. 자, 그러면서 자, 결정권자가 시도 대도시에 또 주의할 점이에요. 용도 그 8가지 결정을 누가 하냐는 얘기거든. 시도 대도시 시장이 돼야 되는데 말단 시장 운수도 지구 단위 계획 관련된 놈은 직접 입안해서 직접 결정할 권한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게 도지사가 안 해도 된다고. 그러니까 이 지문이 앞에 나오는데 도시군 관리가 앞에 나오는데 저 뒤에 지구 단위 쪽에서 내잖아, 시험에서. 따라서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일반 시장 운수들, 말단 시장 운수들도 결정할 권한이 있다, 이렇게 알아놓으면 돼요. 그 다음에 반드시 개발 제한 구역은 누구만 뭘 개국이 수해할 필요도 없다니까. 수단자원 보호구역은 바다의 왕자, 수단자 해양 수산부 장관. 이 부처에서만 지정할 권한이 있다고. 시도지사 지자체 손대지 마, 이 얘기예요. 반드시 기억을 해야죠. 부생경 꼭 나오니까. 그 다음에 효력 발생. 언제부터? 지형도면을 머리로 하는 게 아니에요. 공법은 입으로 해서 입에 붙어놔야 돼. 지형도면을 고시한 날부터. 그래야 환지 쪽에 가면 환지 처분의 효력, 환지 처분 공고일의 다음 날. 그 다음에 효력 발생, 실효하는 거.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지구 단위 계획 3년 내 지구 단위 수립 안 하면 3년 되는 날에 다음 날. 숱하게 나오니까 걔들하고 헷갈려 버린다니까. 그러니까 이거 아예 그냥 지형도면 고시한 날이라고. 그리고 이 지문이 기출문제 10년치에 몇 번 나왔는가를 스스로 입증해보면 확신을 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기출된 걸 모를 때 왜 그걸 세게 해야 돼? 이런 의문이 나오는 거예요. 스스로에 대한 믿음이 없으면 오래 막 힘들어요. 그래서 신앙이 깊은 사람들은요, 목숨을 버려버린다니까. 목숨 버리잖아, 신앙 깊은 사람. 아이씨, 나 죽어도 하나님이 데려가가지고, 그 이슬람 애들 봐봐봐요. 이교도를 한 명 죽이면 저 지성에 가면 7명의 똑같은 천사들이 자기를 마누라를 기다리고 있대요. 그 믿고 진짜 가요, 폭탄 메고. 뭐 아무것도 없는데 44번 다 틀렸겠지 뭐. 여러분 44번 틀렸죠? 솔직히 다 틀렸어요, 여러분. 44번 맞은 사람 손 들어봐서 괜찮아요. 잘못 풀었죠? 그렇게, 찍었어라도 그것도 실력이지. 자, 이거를 자주 나오는 건 아닌데 이게 제가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 다른 용도 지역 등 다른 거 할 때 지문으로 한두 개 자꾸 써먹는 전체 오지로 쓰지 않아. 그 정도 비중이 높지 않다는 얘기예요. 왜? 국토법 12개를 내는데 중요한 게 참 많다고. 근데 이 부분을 공부했는지 알아는 보고 싶다고. 그러니까 다른 주제들하고 섞어서 한두 개 써먹더라고. 그럼 주의할 걸 내가 얘기할게요. 주의할 거를. 그러면 여러분 용도 한번 살짝 용도 지역은 도시관리 농림 자연환경보전 지역은 지정 변경할 때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되잖아. 그죠? 도시군 관리계획 결정 절차 없이도 용도 지역이 지정되거나 변경될 수도 있다 없다. 많지. 그죠? 바다는 용도 지역이 있대 없대요. 바다는 용도 지역이 없는 게 원칙이에요. 왜? 국토의 용도 구분. 법적으로 뭐라고 돼? 국토의 용도 구분이라니까? 바다는 국토가 아니라고 알아야 돼요. 바다는 영토라니까? 바다라는 법률 용어는 절대 없어. 공유수면이라고 해요. 바다라는 법은 없다니까 절대. 우리가 아는 용어로 사회학적으로 바다라고 하는 거예요. 법적으로는 공유수면이다 이렇게 얘기해요. 그럼 바다에 대한 용도 지역이 없는데 바다를 매립했다. 그러면 바다 매립해서 육지가 생겼으니까 여기 용도 지역 해야 될 텐데 어떡하지? 하다가 법을 만드는 거예요. 만들었는데 자, 답은 뭐 고시할 필요 없는. 자, 예를 들어서 바다에
자, 시험에는, 그렇지. 특례를 묻는 거니까 도시군 관리계획 절차를 안 거쳐도 되는 걸 물어본단 말이에요. 특례니까. 일반적인 절차를 거치면 뭐하러 물어봐. 자, 이런 지문을 이해를 하고 그 다음에 객관식으로 어디를 틀리게 하지를 생각을 해야 돼요. 그러니까 생각을 하고 딱딱 있어야지만 답이 그렇게 보여. 바다 매립, 공유수면 매립 목적이 매립구역과 이웃한 용도 지역 내용과 뭐하면 같으면 도시군 관리계 입안 결정 절차 없이 기초조사 이런 거 필요 없이도 매립 준공역은 매립의 준공 인가일부터 이와 이웃한 용도적으로 뭐된 것으로 지정된 것으로 본다고 그랬잖아요. 지정됐지. 그리고 고시해야 안 해요. 지체 없이 고시는 해줘야 돼요. 지정 고시된 이러면 안 된다고. 답이 처리될 그 부분을 알고 있어야 되지 몸통 다 할 필요가 없다고. 자, 그래서 바다를 매립했고 매립 목적이 얘가 이웃한 용도적하고 동일하다면 저절로 이웃한 용도로 지정된 걸 보지만 뭐는 하라고. 그런데 지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이러면 안 된단 말이에요. 고시는 해줘야 되지. 그런데 매립 목적이 이웃한 용도 지역과 다르거나 2개 이상 이웃하고 있으면 절차 생략이 없지. 싹 다 절차를 거쳐서 새로 지정해줘야 돼요. 이건 안 물어보지. 특례가 아니니까. 그 다음에 얘는 그것도 그 다음에 얘가 포인트란 말이에요. 이 5개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은 자 뭘로 도시지역으로 자 뭐라고 돼 있어 지금 결정 고시돼. 고시할 필요가 없는데 여러분 문제는 고시하라고 됐단 말이에요. 시험에. 고시해야 한다 이렇게 됐단 말이에요. 그죠? 자 그러면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 요게 나오면 자 항만구역 어항구역 바다 나오죠 지금? 매립한 게 아니야. 항만 어항구역이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걸 보려면 어디에 연접해야지? 그러면 항만구역 어항구역은 도시지역에 연접하고 있다면 도시적으로 결정고시된 것으로 본다. 따로 고시해요 안 해요? 고시할 필요도 없지. 그래서 여러분이요 제가 항상 수업 시간에 뭐라고 하냐면 자꾸 줄 치는 거에다가 목선 건 사람 줄 막 빨주노초 파란보 막 7색깔 무지개 다 쳐져서 이제 그런 사람도 한 3년 공부한 거거든. 7색깔로 표시를 하려면. 그런데 줄을 다 치는 거예요. 그게 아니라 시험에서 나오는 요 부분 요걸 주의해야 돼. 거기만 체크가 딱 돼야 되거든 항상. 그러면서 문제 푸는데 객관식으로 항상 생각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는데 평이하게 한단 말이야. 항상 강약도 없이. 그래서 항만구역, 어항구역이다 나오면 얘들은 어디하고 연접하면 그럼 여기서는 포인트가 도시적에 연접한이란 말 빼뿌리면 틀리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항만법에 따른 항만구역으로 지정된 공유수면은 도시지역으로 결정고시된 거 본다 이러면 안 된다고. 어디에 연접한? 그럼 얘는 이 세 놈은 또 도시지역에 연접한을 넣으면 틀리겠지. 그 생각했단 말이에요. 그죠? 그리고 그 다음 그거만 알면 그 다음부터 따로 고시한다 안 한다? 결정? 고시된 것으로. 아까 바다 매립했을 때만 고시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다르네라는 걸 인식을 하는 사람들이 계속 맞히는 거야. 그 문제는 나만 답을 맞히는 거예요. 근데 그걸 인식 못하고 공부한 사람은 계속 틀리지. 다음 달 또 틀려요. 다음 달 또 틀려. 그리고 뭘 쥐어뜯어요. 한쪽이 다 없어. 다 심어야 돼.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외우는 것도 아니야. 아무것도 아닌 건데 객관식 용어로 특화돼서 공부를 안 하고 있다는 얘기. 그 다음에 국가산업단지가 한 200만 평 지정됐다. 택지개발지구 지정했다. 전원개발사업구역 예정구역이 지정됐다.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 그럼 이 셋 중에 하나가 딱 지정된 그 동네는 지정하자마자 용도지역이 뭘로 바뀐다고? 도시지역으로. 고시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도시지역에 연접하고 안 하고? 이거 연접할 필요도 없지. 도시지역에 연접한이 없잖아 지금. 그거도 이 두 놈에만 필요하다니까? 그러죠? 그러면 이 5개 중에 하나에 해당하는 곳은 저절로 뭘로 된 것으로 본다? 도시지역으로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고시할 필요도 없다. 그리고 요 2개하고 얘하고 구분해 놓는 거예요. 자, 그 다음, 이게 할 것도 뭐 있어. 자, 그 다음에 이런 것들이야, 뭐. 그래서 아까 그 문제를 살짝 보면 그 문제에 틀린 게 바로, 자, 어항구역 나왔죠? 항만구역이나 어항구역 둘 중에 하나. 얘들이
도시적에 연접한 공유수 몇 가지 맞지? 그럼 그 공유수면은 도시적으로 결정된 것을 보고 지체 없이 군수, 시장 고시하라. 이게 틀리잖아요. 결정 고시된 것으로 본다. 끝. 바다 매립했을 때 매립 목적이 이웃한 용도에 동일하면 이웃한 용도로 결정된 것으로 보지만 지체 없이 고시해야 돼. 그렇지. 그리고 이런 거 난 다음에 정리해 놓으면 다시는 안 틀려야 되는 거. 모의고사 계속 나오니까. 이 두 달에 한 번씩 이 집은 꼭 나오거든. 매 두 달에 한 번씩 나온단 말이야. 나올 때마다 맞춰야지, 이제. 나올 때마다 틀리면,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나라 파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우리 가보면, 공부 너무 재밌는 과목인데, 이 표시된 거 있죠, 요런 게 바로 극상 문제, 우리 본사에서 지시가 와요. 전혀 선생도 못 푸는 주제를 꺼내서 갖다 와! 이렇게 되는 거예요. 자, 찍어서 몇 번, 다 맞췄나요? 다 이거. 찍었어? 3번? 이건 공부한다, 안 한다? 안 한다. 하지 마. 늘상 나오는 것도 틀리는데, 이런 거 하지 말고. 그래서 이거 실전에도 이런 거 나오니까 연습하려고 실전하고 똑같이 하자고 하더라고, 본사에서. 예전에는 5월달까지 되게 쉬운 거 위주로 냈잖아요. 5월달까지는 되게 쉬운 거래. 그러니까 막 90점 나오고 8점 나오고 이랬는데 이 사람들이 착각을 하고 시험장 가서 그 점수 안 나오니까 뭐야 이거 이렇게 했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은 90점 절대 못 나게 만들어 놨잖아요. 아주 극상 문제를 넣기 때문에 이런 것들이 바로 그거예요. 그 다음에 지구 단위 계획 옳은 거라고 돼 있죠. 이거 뭐 정답 3번 막 부들부들 떨고 있잖아요. 지구 단위 계획 구역은 도시지역이 아니더라도 지정될 수 있다 없다? 있지. 계획관리지역하고 개발진흥지구, 주특기는 계획관리, 계생농 이런 거 있었거든. 그럼 이제 정답 나왔으니까 대지조성 사업지구, 도시개발구역, 정비구역, 택지개발지구, 국가산업단지, 관광단지, 관광특구 등 지정된 곳에 전부 또는 일부, 전부에 대해 지정할 수 없. 그 다음에 이런 지문은 무조건 틀렸다 그랬지 내가. 법조문에는 지정할 수 없다라는 법조문을 만든다, 안 만든다? 안 만들어. 그리고 물어보는 거 항상 봐봐요. 자,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뭘 물어보는 거야, 항상? 법률과 시행, 영의 법조문을 묻는다고. 법조문에 존재하지 않는 걸 내면 잘못된 거지. 그러니까 모르는 것도 풀 수 있는 그게 요령이거든, 해석이. 그래서 지정할 수 없다. 이런 법조문이 있다, 없다? 없다. 그 다음에 2번 지문도 말도 안 되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결정할 때는 도시군관리계 결정해야 되는데 지구 단위 계획 수립할 때는 그걸 하지 않다. 아니지. 지구 단위 계획 구역 지정 변경할 때뿐 아니고 도시혁신구역을 복합용도구역을 지정 변경할 때뿐 아니고 지구 단위 계획을 짤 때도 도시혁신 계획을 짤 때도 새로 생긴 거 복합용도 계획을 짤 때도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다 결정을 해야 돼. 그 다음에 도시개발구역에서 끝나는 것은 의무 대상이 아니죠. 정택이 10년, 시공 30만, 녹지선. 아직 여러분들이 짬밥이 덜 돼서 두둑 안 나오는데 정비구역하고 택지개발지구 지정됐고 해당 사업이 끝나고 10년 경과됐다. 그러면 반드시 지정을 해야 되거든. 근데 도시개발구역은 반드시 지정할 게 아니라고. 면적 얼마든 지정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지. 지정해야 한다. 20만 원 말도 안 되잖아요. 그 다음에 여러분 저 5번 지문이 맞을 가능성이 있어 없어요? 여러분 한번 생각해 봐봐요. 가능성이 없죠. 건폐율이 200%까지 완화되면 내 땅이 아니고 너네 땅도 건물 들어간다니까? 60%인데 120% 남의 땅 건물 짓는데 이게 논리적으로 말이 안 되잖아요. 용적률은 200%도 돼. 위로 가는 거니까. 뭔지 몰라도 이 건폐율 200% 말이 안 되는 거야, 이거는. 그러죠? 건폐율은 최대가 90%라니까? 중심상업지요? 건폐율이 100%라는 것은 내 땅이 100평이면 건축 면적을 막 100평까지 지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그것도 건축 면적은 외벽의 중심선이니까 건축 외벽의 절반은 남의 땅이라는 얘기예요. 갑자기 흥분이 확 되네. 건폐율 200% 완화라는 게 말이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안 된다고. 도시지역이 아닌 곳에서 지구단위 계획 짤 때는 건폐율은 150%, 용적률은 200%까지 이렇게 되는 거야. 그러니까 그런 자세한 법적 내용을 못 외워도 이따가 건폐율이 200% 말도 안 되지 라고 해야 되거든. 그러죠? 그래서 정답은 너무너무 쉬워서 다행이지. 그럼 여기까지가 6문제 중에 한
문제 빼고 다 맞아야지. 그죠? 믿습니다, 여러분. 그 다음에 이거 47번. 아유, 이거 작심했거든. 여러분 참고로 이건 제가 출제를 한 건데, 원래는 여러분들이, 여러분, 의료시설은 유발계수가 얼마라고? 0.7? 0.9, 119. 교육연구실은 얼마라고? 0.7, 7판. 교육. 그 다음에 제일 높은 게 위락시설, 그 다음 넘버 2가 관광휴게시설, 그 다음이 이 두는 이종문생, 그 다음에 4등 내놈 문화집회 종교 운수 자원 문종이 운자, 그 다음에 일종하고 판매시설, 이것만 외워놓으면 다 해결돼요. 이건 풀지 말라고 하는 거지. 이거 풀면 안 되지. 찍어서 몇 번? 2번 찍으신 분 있나요? 아, 그것도 다 실력이에요. 그럼 이건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제가 얘기해 주기만 하면 돼. 그 다음 여기 표시돼 있잖아요. 여기 표시. 여기 표시된 게 이제 극상. 손대지 마세요. 다칩니다. 하는 문제. 자, 그 다음에 도시군 계획 시설. 옳은 것은 자, 우리 얘기한 거 보세요. 1번 같은 지문 나오면 내가 100% 틀렸다고 했죠. 예를 들어서 도시지역 안에 그거 아니어도 내가 이거 스토리텔링으로 외웠잖아. 아니, 우리 수업 안 들으신 분도 있지만은 청소년들이 수련시설, 운전 면허시설에서 면허 취득 안 하고 주차된 차 꺼내가지고 주차장, 운전하다가 사고 나면 자동차는 뭐 하고? 박살났으니까 폐차시키고, 운전하면 죽었으니까 장사 치르고, 옆에 타면 겨우 살았다고. 종합 의료시설. 이런 것들을 설치할 때 도시군관리계 결정할 필요 있다, 없다? 없다. 도시군관리계획을 결정할 필요가 없는 시설이지. 도시군관리계획 결정한다. 여기 틀렸다니까, 무조건. 좀 어려웠나? 그리고 답은 2번 너무 쉽지.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시설사업 시행자가 될 때 LH나 지방공사, 지자체 등은 토지 소유자 동의 요건을 갖추어 안 갖춰? 동의 안 받아도 시행자가 될 수? 이 지문이 얼마나 많이 나왔는데 기출문제 4번인가 나왔다니까 10년치 중에. 앞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시설사업을 하는데 행정청이 시행자가 있고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 중에 특히 지자체가, 그 다음 한국토지주택공사, 그 다음 지방공사가 나와요. 이 공적 주체가 시행자로 지정을 받을 때는 토지 면적의 3분의 1 이상 소유하고 총수 2분의 1 동의였고 이게 필요하다고 안 하다고? 안 하다고. 한번 딱 말뚝 딱 박아놓으면 근데 이제 먹을 게 아니라고. 근데요, 그걸 알고 있는데 문제 풀 때 적용을 못 하더라고. 이게 그거요? 그걸 못 하는 거예요. 왜? 누적이 안 돼서 그래요. 재수하고 막 이런 사람들은 벌써 이게 잘 안 들렸거든, 분명히. 기출 한 바퀴 딱 문제풀이 다 했으니까. 올해 처음 공부하신 분들이 분명히 몇 번 했는데도 잘 안 남아. 왜? 그만큼 낯선 과목들을 하기 때문에. 내 전공이 아니기 때문에. 평생 안 배운 법을 이렇게 배우는데 한 두세 번 들었다고 기억날 것 같으면 다 천재지. 말도 안 되는 거야. 하늘에 된 천재들은 오래 못 살잖아요. 그죠? 우린 되게 오래 살아요. 자, 이 지문의 답은 2번인데, 여러분요, 옳은 거라고 되어 있지요? 자, 옳은 거 2번, 저거 너무너무 쉬워. 자, 다시 한 번만 더. LH나 지방공사는 시설사업 시행자 지정받을 때 소유자 동의 요건이 필요하다, 안 하다? 안 하다. 그래서 현명한 사람은 모의고사 볼 때 틀린 문제를 다시 안 틀리는 사람들이거든. 그게 지혜로운 사람들이. 그 다음에 이거. 아유, 이 도시군계획 시설이죠, 이거. 도시군계획 시설은 용도 지역이든 용도 지구든 행위 제한을 받는다, 안 받는다? 안 받지. 그죠? 그래서 용도 지역, 용도 지구 안에서의 건축물의 행위 제한에 대한 규정은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도시군 계획 시설에 대해서는 적용하지 아니한다. 그러니까 도시군 계획 시설은 사적인 게 아니고 공적 시설이잖아요. 예를 들어 용도 지역이나 지구별 규제를 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이 집은 무지하게 중요하다고 막 픽대 올려가면서 우리 교과서 필수도 왼쪽 하단에다가 4문장 중에 맨 끝에 있는 문장. 그래서 용도 구역 X 그러고 막 난리가 났었어. 그래서 적용된다? 그럼 틀리지. 그 다음에 요것은 4번은 말이 안 되죠. 매수 청구할 때 그 위에 땅 위에 건물은 빼고 땅만 사나? 그럼 거기다 어떻게 무슨 시설 설치 어떻게 해?
건물은 멀쩡히 있는데 말이 안 되지. 뭐 하울의 성, 뭐 만화영화 나온 성도 아니고 따라서 건축물도 포함된다. 그 다음에 행정심판은 사업시행자가 행정청이든 행정청이 아니든 위법 부당하다면 행정심판 다 제기할 수 있지. 그 대신 행정청이면 무슨 법에 따라 행정심판 제기하고? 행정심판법에 따라서. 행정청이 아닌 시행자가 잘못했다. 누구 찾아가라고? 그놈을 지정한 자라고 하지 마요. 그거 밋밋해. 그놈을 시행자로 지정한 자한테 간다. 이렇게 해야지. 그러면 LH가 사업 시행자다. 누구 찾아가서 잘못했다고 고쳐달라 행정심판 제기한다. 이놈을 지정하는 것은 국토교통부 장관밖에 없지. 그럼 서울시사나 SH가 잘못했다. 그럼 누구 찾아가라고? 서울시에 가야지. 경기도시개발공사가 사업을 잘못했네. 경기도 사나 지방공사니까 경기도에 가서 이의 신청을 해야 된다 이 말이에요. 이해를 해야 된다니까 자꾸. 다 이해하고 푸는 거잖아요. 외우는 게 아니고. 공부는 40문제 중에 딸랑딸랑 외우고 푸는 게 대여섯 개밖에 안 나와. 하나하나 이해 안 되면 못 푼다니까요. 그 다음에 아이 정 틀리면 안 되고. 그 다음에 요것은 아마 요것도 아마 맞을 수. 에이, 저 말도 안 되는 문제지. 이것은 틀리면 진짜 완용이지, 완용이. 이완용. 지방공사나 LH나 국가나 지자체가 이행보증금 예치해요? 도망가? 조건을 이행 안 하고 도망가? 이거 틀린 사람 없죠? 옆 사람 거 한번 봐가지고 틀린 사람 있으면 저한테 고발 좀 해주세요. 이쪽 언니 틀렸대요. 이렇게. 말도 안 되지 사실은. 그러죠? 일본은 다 맞다. 국토법에 이번에 12개 중에 4개 정도 빼고 다 맞아야 되는 거예요. 사실은. 천천히 집중해서 풀면. 아이고 뭘 할 게 뭐 있어 이게. 분할해서 할 수 있고 실시계획에는 착수, 준공, 예정일이 포함된다고 얘기를 수도 없이 얘기했고 당연한 일이고 다른 건 할 것도 없어요. 그래서 다시 한 번만 더. 특히 잘 나오는 지문이 이행보증금이란 나오죠 지금. 시설사업 시행하거나 개발행위 허가할 때 이게 나오거든. 이행보증금의 본질을 알아라고 그랬지. 각종 조건을 붙이고 허가를 하거나 실시에 인가하는데 조건을 붙이고 그 조건을 나중에 안 하고 도망갈 수 있다니까? 그때 대비해서 돈을 미리 받는 거 이게 바로 이행보증금이에요. 근데 국가, 지자체, LH 그리고 특히 한국토지주택공사라는 얘기는 국토교통부하고 똑같다 이렇게 알면 돼. 지방공사는 지자체라니까? 얘들이 무슨 각종 시설 설치하고 개발행위 하는데 조건을 이행 안 하고 도망갈 일은 없지. 얘들 이행보증금 예치한다 안 한다? 안 한다. 의외로 자주 나온다니까 이 표현들이요. 개발행위에서도 그렇고. 자, 그 다음에 이거는 보너스 문제 가서 배 터져 죽으라고 준 문제죠. 세상에 하수도가 그럴 수도 있겠다. 하수도는 용도가 시설 뭘로 불려? 이러시면 곤란한데 그 7개 덩어리를 외워놓으라 제목을 외워라 그랬죠. 도공록이가 여기서 왜 아이고 나도 이런데 여러분들은 대가리 따서 어떠면 어떡하? 여러분 도공록이가 갑자기 학교로 가가지고 수돗물 먹고 하수도 버리는 거 있지요. 그것은 기반시설 부담구역 안에 반드시 설치가 필요한 기반시설이잖아요. 그죠? 도로, 공원, 녹지. 그 다음에 학교, 대학교 빼고 수도, 하수도, 재활용, 폐기물 재활용 처리 시설. 얘들은 반드시 설치가 필요한 시설. 나도 모르게 도공록이가 막 나오네. 그러면 기본적으로 저 주차장 내가 뭐라고 했어요? 주차장에 차 시동 걸면 움직인다고. 폐차장은 움직이나? 폐차실 때 오염물질 나오면 안 되지. 환경, 기초시설. 그 다음에 공동구, 시장 공동구, 유통 공급. 자, 방제시설에는 하천, 유수, 하유지 나오죠. 하유죠. 하천, 유수지, 저수지. 방방방방 열 필요도 없고. 그럼. 그 다음에 광장, 공원, 녹지, 유원지, 공공공지, 공간이지. 보건위생은 위생장갑 껴야 되잖아요. 사람 죽어서 장사, 지르고, 돼지 잡고, 도축장. 종합 의료소 수술할 때. 이건 보너스 문제, 보너스. 자, 그 다음에 아예 볼 것도 없어요. 볼 것도 뭘. 그래도 한번 볼까요? 이게 나올 때가 됐는데 제 느낌에 기반시설 분류 꼭 나옵니다.
31회인가 30회 때 나오고 몇 년 굶었거든, 지금. 4번 나왔어, 4번. 자, 다시, 이 뻔한 거 빼고, 주차장, 면허시들은 뭘로 불려? 적을 떠들어 달라고요. 적을 떠들어 달라고. 교통시설이에요. 그 다음에 광장공원, 녹지연지, 공공공지, 공간. 자, 유통 공급. 그러죠? 봐봐봐. 유통, 수도 공급, 전기 공급, 가스 공급, 열 공급, 통신, 기름 보내는 곳, 공동시장만 알면 되지. 그 다음에, 자, 공공문화, 체육, 공공문화, 공공체육, 공공 들어갔는데, 청소년들이 학교 가서 연구 복지 활동 이렇게 외우면 되는 거예요. 방제 빵빵빵빵빵 열구 덮치 하천 유수지 저수지. 그 다음에 위생장갑 끼고 그 돼지 잡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 다음에 환경기초. 하수도는 뭘로 분류된다. 환경. 또 이걸 떠들어야 된다고. 이걸 떠들어. 이거를 공부 잘하는 사람 적을 떠들고 못한 사람 이걸 외우고 있어요. 안 해도 되지. 왜? 법제적 공무원들이 뭘 만들 때 얘들 두드리 뭉쳐서 압축해서 이걸로 하자라고 했단 말이에요. 이 안에 다 들어갔다니까 사실은. 자, 그 다음에 이건 뭐 다 틀렸을 거예요. 이게 다 5번 했죠, 여러분? 아니 딱 봐봐봐. 51번 5번 했을 거 아니에요. 맞죠? 왜 5번 했다고 뭐 잡아간다든가 징역 3년 이하 징역에 된다가 무슨 뭐 고문하고 뭐 거꾸로 매달고 그런 거 없다니까요. 5번 했을 거 아니에요. 자, 1번 지금 봐. 옳은 거라고 돼 있죠. 여기 이게 시험에 나온 기출문제라고 이게 32회인가 나온 문제라니까. 33회인가. 광역시장은 광역계획권 여기 나온다. 여기 이렇게. 광역계획권 지정할 수 있어 없어요? 아까 뭐라고 그랬어요? 국토교통부 장관 아니면 도지사지. 광역시장이나 특별시장은 뭐들라 지정해. 광역시 도시군 기본계획 짜면 되지. 그러면 여기다 언급한다니까. 말이 안 돼. 근데 여기서 많이 얘가 맞다고 많이 한다니까. 1번 아니면 5번 했을 거예요, 여러분들 분명히. 올바른 거 했으니까. 아닌가 보네. 그 다음에 광역시설의 설치를 왜 공동구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서 설치하냐고. 말도 안 되지. 공동구는요, 일반적으로 설치하는 거 아니지, 저거. 무슨 사업을 할 때 공동구 설치하라고. 도택이 경정 200만 초과하는 도시개발, 택지개발, 경제자유구역, 정비구역, 도청 이전 신도시, 공공주택지구 이 6개 사업을 200만 제곱미터 초과하는 사업을 할 때 시행자가 설치하는 거야. 특별하게. 그런데 이 특별한 공동구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라 하면 안 되지. 그래서 광역시설도 일반적인 도시군 계획시설의 설치에 관한 규정에 따른다 이렇게 됐다고. 일반적인 도시군 계획시설하고 똑같이 하는 거예요. 이게 뭐, 이게 다 풀어줬는? 기출문제 할 때. 장사시설 도축장은 광역시설이 될 수 있을까 없을까요? 있지. 이런 것들이 광역시설이에요. 지방마다 안 두거든. 그 다음에 4번이 맞는 말인데, 특별시 등 시장 운수에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 등을 구성해서 광역시설 설치할 수 있고, 5번이 국가계획으로 설치하는 국가계획으로 뭘 하는 기반시설이 아니고, 광역시설은 인천공항 내가 예의 들은 줄 있을까요? 특수한 법인 설립해서 설치 관리할 수 있다라고 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살짝 틀리라고 주는 거예요. 1번 아니면 5번 찾으라고. 마약 뿌려놨죠. 그래서 틀렸을 것이고. 자, 그 다음에 52번. 용적률, 건폐율 이거 나오면 딱 15초. 그죠? 5개 중에. 자, 하수들은 또 생각해요. 야, 준주고 몇 프로요? 몇 프로 이러고 있어. 자, 용적률이든 건폐율이든 제일 높은 게 중학교 1학년 유건이 상업적이지. 상업적이 제일 높으니까. 없어 상업적이 아무것도. 그러면 준주고 500% 콜. 그죠? 그렇게 풀지 몇 프로 생각하는 사람 하수들이에요. 이런 문제들은. 다 맞았어요? 이거 여러분 우리 5호 담당제라고 들어봤어요? 북한에는 5집마다 한 사람씩 해가지고 서로 감시하게 만들어놨다. 그래서 이렇게 해가지고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틀린 사람 있으면 저한테 한번 표시 한번 해보세요. 설마 틀렸어요? 이게 말이 안 되지. 그죠? 왜 두 분 중에 누가 틀렸어요? 맞지. 안 틀렸죠? 그럼요. 인상 딱 보니까 관상이 두 분은 합격을 관상이에요. 그러니까 틀렸을 리가 없어요, 이거는. 몇 프로 필요 없어요, 이거? 네. 그럼요. 그까짓 거. 이거 통과, 이게. 상상도 못한네. 자, 이거 찍었어. 53번. 몇 번? 찍은 걸 얘기해, 찍은 거. 이렇게 찍을 때는 3번 아니면 4번 찍는 게 제일 좋아.
4번 하면 4번 찍어요, 항상. 3번 하면 4번 찍는 거야, 항상. 그리고 나 같으면 죽을 각오로 찍어버려, 4번. 에이씨, 다 죽자 찍어버려요, 4번으로. 그래서 앞으로 여러분 모의고사 볼 때 이런 문제 나오잖아요. 실전도 그렇고 3번 아니면 4번 찍으세요. 나 같으면 4번 다 찍어버려요, 4번. 에이, 그래야 두세 개 얻어먹지. 골라서 찍잖아요. 이건 다 틀려요. 하나로 몰아가야 돼. 그래서 이건 풀지 마시고. 그 다음에, 자, 시행자 변경 사유. 아유, 환장한다. 자, 여러분, 삽질 몇 년? 삽질 2년. 삽질 사업에 착수하지 않는다. 몇 년 가도록 사업 착수하면 바꿔버려. 2년. 그 놈만 외우면 돼요. 그 놈만 외우면 다 맞는다니까. 자, 시행자 변경하는 사유. 자, 실시계 인가 받고 6개월 내 착수가 아니고 몇 년 내 착수 안 하면 2년 내. 답 1번 바로 나왔지. 만약에 야가 2년 내 착수하지 않으면 이라고 나왔지, 지금. 얘 맞겠지? 그러면 하나, 숫자 나오는 게 하나 더 있거든? 실시계 인가 신청 안 하면 걔가 무조건 답이에요. 걔가 이놈이 1년 내. 그러니까 이 둘 다 2년이면 헷갈리는데 얘가 2년, 얘가 1년이라고. 그러니까 둘 중에서도 얘만 딱 외워놓으면 다 풀린다니까, 무조건. 실시계 인가를 받고 몇 년 내 삽질 안 하면 착수, 삽질이거든. 요것만 딱 외워놓으면 얘가 만약에 2년으로 냈네? 맞네? 그럼 얘가 틀린 거예요. 얘가 6개월이나 3년으로 냈을 거란 말이야. 실시계 인가 신청 안 하면 1년 내. 실시계 인가 줄 때 사업 착수 안 한다? 2년 내. 착수했지만 부도 파산 났다. 행정 처분 받았다. 그럼 바꿔줘야지. 변경 사유는 특히 1번은 왜 중요하냐면 얘는 이제 시행자를 변경하는 사유지만 저 뒤에 실시계획 인가 쪽에도 얘가 또 써먹는다고. 실시계 인가 쪽에. 거기서. 변경 사유. 이게 뭐, 삽질. 삽질하는 거 보이죠, 지금? 부들부들 떨면서. 삽으로 스카이 콩공도 한 사람들 많은데. 아유, 또 이거, 이게 이거 킬러 문제. 자, 이것도 몇 번 찍었어요, 여러분? 2번이네. 오! 뭔가 돈복이 있어 보인다. 2번. 나 공부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중요한 것도 못하는 판에 저런 거 하려고 덤비면 안 된다. 자, 도시개발 채권. 오늘 가면서 프린트 3장 받았을 거예요, 그죠? 오늘 외부 학생들도 있는데 프린트 3장 중에 장담컨대 오늘 받은 저 프린트 3장 중에 4개 이상은 무조건 나옵니다. 첫 번째 프린트 3개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정비사업하고, 그 다음에 채권이 4개 다 비교한 프린트가 있을 거예요. 그죠? 뭘 줬는지 안 줬는지, 뭐를 어쨌는지도. 그러니까 물과 공기 같은 존재가 우리 수강생들을 하도 많이 줘놓으니까, 그러니까 귀한 줄도 몰라. 가끔 줘야 되는데, 자, 도시개발 채권은 풀기 전에 이거 딱 도시개발 채권. 자, 누가 발행할까요, 이거? 지자체, 구체적으로. 지자체라도 시도지사인지 시군구인지. 시도지사도 있고 시군구도 있잖아요. 그럼 이거 무기명으로 발행할까? 기명으로 발행할까? 무기명. 뭔지 잘 모르죠, 여러분. 그리고 대충 기계적으로 외워서 대답하는 것 같아요. 딱 보면 느낌이 오거든, 이렇게. 여러분, 이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게 서울시에서, 경기도에서 무기명 채권을 발행해가지고 자금 조달해요. 그 돈으로 도시개발 사업에 보조하거나 도로 같은 거 만드는 거거든. 그러니까 서울시에서 발행하는 거라고, 시도지사가. 이 행안부 장관이라는 거 있죠, 행안부. 행안부 장관에게 승인받는 게 유일한 게 이놈이야, 이놈. 도시개발 채권. 문제는 여러분들이 어디서 자꾸 기억을 못하냐면 이 단어를 안 외우고 있더라고. 이 단어를 안 외운다니까.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거 안 외운다고. 그러면 잠깐만. 올스톱. 동작 그만. 여러분 뭔 죄가 있어. 수업 듣는데 여러분들한테 고통 주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은 훨씬 더 이게 공법 실력 뛰어날 거니까. 자, 주택법에서 왜 3년 내 집 지어서 돌려줄게. 우리 회사채 사라. 우리 회사채, LH가 발행하는 거. 이 채권 이름이 뭘까요? 안 되잖아요.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수용 사용 방식으로 시행자가 야, 그 땅 우리한테 팔아라. 돈 얼마 줄게 했더니 나중에 공사 끝나고 조성한 땅으로 돌려주세요. 했더니 사업 시행자가 발행하는 채권이 뭘까요? 그렇지. 그 용어가 외워지고 자연스러워질 때 문제가 풀리는 거지. 가만히 있어봐. 안 돼요.
도시개발 채권 하는 순간 시도지사가 행안부 승인받아서 무기명으로 5년, 10년 몇 가지 툭툭 튀어나와야 되거든. 도시개발 채권 뭐요? 이러고 하는 순간 그 문제는 틀리는 거예요. 그 제가 항상 얘기하는 거 있잖아요. 기초를 잘해야 된다. 용어를 외우고 문장을 이해하고 그리고 이 문장에서 어디를 틀리게 낼지를 고민을 하고 치열하게 번뇌를 하면서 공부를 해야 되지 기계적으로 줄치면서 듣기만 해서는 절대로 지금 레벨이 그런 레벨이 아니라고. 중개사 시험도 엄청나게 높아져요. 심지어 우리 민법 문제를 로스쿨 있죠. 로스쿨 애들. 로스쿨 애들 풀 때도 벅찬 문제들이에요. 케이스 문제는. 왜? 대법원 판례는 똑같이 배우는 거야. 로스쿨도 대법원 판례 배우고 공인중개사 시험에서도 대법원 판례 배운다고 가르치고 여러분 문제 속에 민법 문제 맨 끝에 뭐라고 됐어요? 다툼이 있으면 뭐라고? 판례에 따른다. 이게 대법원 판례 묻는 거예요. 로스쿨 다른 거는 아니 똑같은 거 배운다니까 우리하고 똑같이. 걔들도 공인중개사 시험이 이렇게 어려워요? 이렇게 얘기하더라고. 100점 못 맞아. 수준 자체가 그렇게 가요. 그러니까 도시개발 채권이라는 단어가 주택상환 사채라는 단어가 토지상환 채권이라는 단어가 내 입에서 툭툭 튀어나올 때 그것이 주축 식구들이 연결되는 거예요. 그래서 얘 딱 나오면 시도지사가 행안부 장관 승인받아서 무기명으로 발행하고 채권의 상환, 소멸시효가 있다고. 이자는 이자니까 2년, 원금은 공법이니까 5년. 그 다음에 상환기는 5년에서 10년 사이에서 정한다. 라는 몇 가지가 외워진 상태라야 문제가 술술 풀리는 거예요. 왜? 틀린 게 아니고 올바른 걸 물을 때. 올바른 걸 물을 때 4개를 틀리게 했을 거니까. 여러분 토요일날 모의고사 끝나고 수업 듣는데 괜히 제가 목소리 세게 하니까 야단 맞는 것 같아. 누가 야단 맞는 거 아닌 거 알죠 여러분? 네. 그럼 지금 여러분 모의고사하고 다 좀 술집에 가 있다니까. 다 이 사람들 다 술집에 가서 소주 먹으면서 세상 한탄하고 공중에다 주먹질하고 있다고. 우리 지금 공부하고 있는데 그건 달라지지 확실히. 자, LH가 발행하는 거 아니죠? 누가 발행? 시도지사. 다시 해보세요. 시도지사. 지자체 시도지사. 그 다음에, 자, 원금은 공법이니까 5년, 이자는 이자니까 2년, 소멸시효. 그래서 여러분요, 자, 서울시에서 경기도에서 발행하는 도시개발 채권 저거 누가 의무적으로 사야 되냐면, 이게 도시개발법이 나와야 되는데, 첫째로, 도시개발 사업을 국가지자체가 LH 지방공사 얘들이 한단 말이에요. 얘들이 할 때는 저거들이 불도저 밀고 직접 하지 않아. 얘들이 도급을 준단 말이에요. 건설회사에다가 서울시에서 광고 1,000억짜리. 그 도급 계약을 체결하는 자들 건설회사가 이 도시개발 채권 사야 돼. 도시개발 채권 매입하는 건설회사한테 도급을 준다고. 관공사 도급을 받으면 현금 박치기에 1,000억이 5천억이 돈이 현금 들어온다니까. 일반 이 개인들 공사는 이게 주고 왔다 갔다 하지만 서울시 예산 안에서 돈이 나오기 때문에. 그래서 만약에 내가 저 건설회사로 대표로 있던 사람이 서울시에서 발주하는 관공사 달라고 50억짜리 도시개발 채권 샀다. 50억. 이게 무기명 채권이거든. 50억 상환기간 최장 10년이란 말이에요. 자, 오늘이 상환기간 만료된 날인데 내일부터 2년 지났다 이자 없어져 버려요. 무기명이니까. 김형식이 아니고 이름이 안 기재됐다는 얘기예요. 그 깜빡 잊어먹고 치매 걸려가지고 허허허 하다가 죽었어. 그런데 내가 뭐라고 하냐면 우리 시아버지가 건설회사 대표로 있다가 치매 걸려서 죽었다니까. 그래서 치매 걸려가지고 며느리 셋이서 이 세 며느리서 저 3년 9년 동안 똥 좀 다 치우고 뒷바라지에서 뭐가 남아 죽으면 뭐가 있을 줄 알고 그 죽고 나서 장례치르고 보니까 하나도 없어. 이 노인네가 다 어디다 처분하고. 그래서 욕 디리다 하다가 유품 정리하다 보니까 50억 도시개발 채권이 나온 거야. 무기명 채권이. 그래, 새 며느리 난리 났지. 역시 우리 시아버지 우리를 위해서 남겨놨다. 해가지고 다 정리하고 은행 가서 돈 달라고 그랬더니 은행 직원이 뭐라고 하냐. 이거 돈 못 받는데요. 그래. 왜? 소멸시효가 다 됐대요. 이거 왜 아직 안 가져갔대요? 시아버지가 9년 동안 치매로 그 집에 왔다 갔다 해서 그렇다고. 이거 벌써 소멸시효 완성돼가지고 원금 상환일로부터 5년 지나면 50억이 없어지는 거거든요. 라고 해요. 그럼 이 세 며느리는 졸도해 안 해요? 졸도하죠. 그러면 셋 다 은행 바닥에서 졸도해가지고 내진탕으로 다 죽었지. 그렇죠? 다 죽었지. 다 죽고 나면 남편 들었죠. 난리 났지. 생명보험 10억 다 들었잖아요 지금. 그 아들 셋이었는데 며느리를 다 보내버리고 아들들한테 10억씩 남겨두고 가신 거 아니야. 진짜 우리 아버지 최대 진짜 너무 좋은 아버지다. 그래서
여러분 생명보험 든 거 있으면 조심하세요. 생명보험이 있다 그러면 남편들 딴 생각해요. 진짜예요. 이거는 인간의 본성이기 때문에. 생명보험 없다고 빨리 얘기해야 돼. 나 죽어도 한 푼도 없어 라고 해야 오래 삽니다. 그래도 나 죽으면 식구들 10억 들어놨다 하고 자랑하죠. 쥐도새도 모르고 죽어요. 그러니까 조심하세요.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이 도시개발 채권이 무기명 채권이에요. 소멸시효 걸려서 없어질 수 있다니까. 그래 이해를 하고 보면 되게 쉬운데 뒤에다 대가리다 외우려니까. 자, 그 다음에 원금 소멸시효 몇 년? 5년. 공법은 다 5년이야. 이자는? 이자니까 또 외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저 3번 당연하지. 국어학적으로 맞는 말이잖아. 그죠? 매입 사유가 된 허가인가가 매입자의 귀책 사유가 있다고 없다고 책임 사유도 없이 채권 매입한 사람이 책임도 없이 그 인허가가 취소됐다고. 그러면 내가 이거 채권 가지고 있을 필요 없지. 중도 상환 해줘야지. 네? 당연한 거 아니에요? 그 다음에 기명으로 무기명으로? 무기명으로. 우리 공법에서 기명으로 발행한 채권이 두 개. 주택상환사채, 토지상환 채권 두 개. 그 다음에 5년보다 짧게 정할 수 있다고 없다고? 없는 이유. 5년에서 10년. 도시개발채권 상환기간은 짧게는 5년, 길면 10년. 요 사이에서 정한다 했으니까. 5년보다 짧게 정할 수 없다. 그건 맞고. 정할 수 있다. X. 10년보다 길게 정할 수 없다. 맞지? 10년보다 길게 정할 수 있다. X. 이거 실제 시험 나온 거야. 없다라고 해서 맞게 한 걸 있다라고 틀리게 한 거예요. 오케이? 자, 그 다음에, 이게 뭘 다 얘기했는데, 뭐. 자, 누가 발행? 시도지사가. 자, 누구 승인을 받아서? 행안부. 유일하게 행안부. 자, 그 다음에 무기명. 자, 그 다음에, 자, 상환기간. 얘하고 헷갈리는 게 매수 청구했을 때 시설채권 있죠? 도시공계획 시설채권. 상환기간 10년 이내로 한다. 얘는 5년에서 10년. 서로 바꿔서 낸다니까. 10년 이내로 한다 이러면 안 돼. 큰일 납니다. 자, 그 다음에, 필정 5년간 보관 이거야, 뭐. 소멸시효 원금 몇 년? 5년. 이자는? 2년. 자, 그 다음에 원형지 공급. 이것도 말도 안 되는 게 공법은 주워 먹는 게 많이 나와요. 갑자기 연변 사투리 나오네. 주워 먹는 게 많이 나옵니다, 여러분. 여러분, 니네 누군지 아니? 아니, 5번 이거. 여러분, 원형지를 국가나 지자체는 일정 기간 동안 못 판다. 이런 규제를 받아 안 받아요? 안 받지. 국가나 지자체는 투기를 하는 게 아니니까. 국가 지자체 왜 원형지 공급받은 자는 계약일로부터는 5년, 공급받는 날로부터 10년 지나기 전에 팔 수 없다라고 해요. 국가 지자체 관계없지. 그죠? 자, 지방자치단체는 공사 완료 공고로부터 5년 지난 시점이 아니라면 매각할 수 없다? 아니에요. 전혀 관계없어요. 국가 지자체는. 이거 틀렸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원형지를 이해를 안 하고 공부한 거예요. 자, 원형탈모 전체 원형탈모 전체 3분의 1. 원형지라는 게 여러분 도시개발 사업을 하잖아요. 수용 방식으로 LH가 했다는 것은 그 땅 공급받으면 비쌀 수밖에 없다고. 그러면 자, 수용 방식으로 LH에서 도시개발 사업한다. 첫 단계 보상을 해야 되잖아요. 2조 원 들어요. 도시개발 사업 해야 되잖아. 또 2조 원 들어요. 그 이윤을 붙여야 되지. 조성된 땅을 건설해서 판단 말이에요. 얼마나 비싸겠냐고. 그러면 이 수용 방식으로 수도권 외곽에 도시개발 사업을 할 때 땅값이 그렇게 비싸면 여기 누가 기업에서 공장 지으려고 그러고 대학 캠퍼스 누가 지으려고 그러고 지자체 공공연 누가 내려와? 안 내려오지. 그래서 원형지는 개발을 최소화시켜가지고 저렴하게 조성된 땅을 주겠다. 저렴하게 줄 테니 와라고. 국가기관, 지자체 공공연 내려오라고. 대학교 캠퍼스 지으라고. 중고등학교가 아니에요, 이거는. 기업에서 SK 반도체 공장 지으라고. 양질의 일자리 대학이 있을 때 신도시가 성공하는 거거든. 그래서 전체 면적의 3분의 1 넘지 않는 범위 안에서 저렴하게 주는 거예요. 너무너무 저렴하게 주니까 국가나 지자체 등의 공적 주체한테는 수의계약으로 주겠지만 대학교 지으라고 공장 지으라고 할 때는 경쟁을 붙이는 거예요. 너무너무 저렴하니까. 경쟁 붙여서 판다고. 그 원형지를 공급받았을 때 안 그래도 저렴하게 주는데 도시개발 사업을 하면 용도 자체가 바뀌어버리잖아요. 땅값 엄청 뛰지. 뛰자마자 막 2배, 3배 땅 팔아먹는 걸 막기 위해 가지고 원형지 공급받은 사람은
계약을 했다면 10년 지나야 팔 수 있다. 공사 다 끝났다면 5년. 그러나 국가나 지자체는 관계 없다라고 합니다. 이제 원형지 제도를 이해를 잘 못하고 있으면 문제를 못 푸는 거예요. 따라서 틀린 게 몇 번? 5번. 아, 저 58번도 이거 586 개띠 이것도 틀리라고 주는 거예요. 자, 몇 번? 찍어야지, 이거는. 도시개발법 벌칙 절대 낸 적 없거든요. 몇 번 찍을래요? 아, 답 보고 하는 거 아니에요, 여러분? 여러분 찍은 거 얘기해야 돼? 4번. 그러지. 죽을 각오로 찍어야지. 그럼 찍으려면 4번. 제대로 찍었나? 4번 죽을 각오. 제대로 찍었어. 제대로 찍었어요? 그러니까 그게 그럼 이런 게 바로 그건데 그 다음에 조금만 쉬었다가 좀 더 해요. 그래도 여러분 저 야단 맞은 게 아니잖아요, 그죠?